네, 역함수 개념 강의입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1대1 대응일 때, 자, 지금 1대1 대응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1, 2, 3 원소가 4, 5, 6, 7로 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화살을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준다고 하면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오케이예요.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 모두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게 함수인데, 자, x에서 y로 가는 건 함수이지만 역함수는 이 y에서 x 쪽으로 가는 게 역함수, 그리고 f 인버스라고 하고 f 위에 마이너스 1을 붙인 게 f 역함수예요. 자, 이 함수가 f 함수라면 이 함수는 f 역함수가 되는데, 이쪽으로 가도 함수가 돼야 되는 거는 이 정의역이 요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요 집합이 정의역 집합이 되잖아요. 정의역 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줘야 되는데 지금 6이랑 7은 화살을 주지 않고 5는 화살을 두 군데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역함수가 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역함수가 되려면 자,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한 화살을 보내볼게요. 마찬가지로 x에서 y 쪽으로 화살을 모두 하나씩 보냈으니까 함수 맞고요. 그럼 역함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정의역이 역함수 입장에서 이 정의역 모든 원소가 하나씩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씩 가기는 했지만 7은 한 군데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이 7이라는 원소를 제거를 하고 1대1 대응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자, 이 두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f 함수가 x에서 y로 간다면 그거의 역함수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겠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집합의 원소가 Y집합 원소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F인데 X라는 원소가 Y한테로 갔다면 F에 X를 대입하면 Y게 된다.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역함수, F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요 Y 값을 대입했을 때 X 값이 나오죠. F 인버스 Y를 대입했을 때 X가 된다. 이 둘은 같은 식으로 자, x를 대입해서 y가 된다는 말은 y라는 결과는 x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 f 함수 입장에서 요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치역에 해당하고 f의 정의역은 역함수 f 인버스의 치역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요 y라는 집합은 f 함수의 치역에 해당하는데 그 y라는 함수는 f 인버스 역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죠. 자 함수 f의 치역은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식을 진짜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 구하기. 예를 들어서 x집합에 이 x라는 원소가 y집합에 2x-1이라는 원소로 대응이 된대요. 요런 함수를 fx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를 대입해서 2x-1이 나온다. 이 말은 2x-1이라는 값을 역함수,
이 역함수 입장에서 x-1이라는 거를 대입하면 x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이 두 식은 같은 식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x를 대입해서 x에 관한 식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어떤 한 문자에 관한 어떤 문자를 대입해서 그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온다. 요렇게 역함수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f 역함수 t는 지금 2x-1을 t라고 치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2x는 t 플러스 1이 되고, 즉 x는 t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t라는 원소를 대입해서 2분의 t 플러스 1이 나온다. 이게 f 역함수를 이제 정의한 식이 되겠어요. 자, 근데 최종 이제 정의역의 원소는 보통 x라고 표현을 하니까 t 대신에 x를 다시 대입하면 f 역함수 x는 2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x에서 y로 가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럼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i는 항등함수일 때, 자, 첫 번째 성질,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 함수다. 자, 그렇죠. f 역함수가 요건데 그거의 역함수는 요거죠. 그거는 f 함수와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역함수 합성 f에 x를 대입하면 x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합성함수는 요 x를 여기부터 대입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소를 대입하면 그 함수값은 y가 돼요. 그래서 얘가 y가 되죠. 그러면 그 y를 다시 역함수에 대입하면 이 y를 다시 역함수에 대입하면 x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x가 뭐를 대입했던 간에 그거를 f 함수로 보내고 그걸 다시 역함수로 보내면 자기 자신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항등함수와 같네요.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어떤 수가 나온다. 이거는 항등함수와 같은 의미죠. 자,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런 항등함수와 같은 의미네요. 자, 근데 f 합성 f 역함수 y는 얘는 y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y를 역함수에 대입하면 x가 나와요. 근데 그 x를 다시 역함수하면 y가 될 거예요. 자, 최초 y를 역함수해서 x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f 함수로 보내서 y가 된다. 그러면 이게 y는 y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등함수네요. 그런데 요때 요거는 f 역함수 합성 f는 항등함수인데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고 f 합성 f 역함수는 항등함수이긴 하지만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다.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 f 합성 g가 항등함수라면 자, 지금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이 둘을 함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F랑 G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됐다는 거는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F가 G의 역함수다. 또는 G가 F의 역함수다. 요거를 의미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질 G 합성 F의 역함수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기 설명을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고 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라고 했을 때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를 G 서클 F 요 합성 함수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G서클 F는 요 X를 F 함수에 먼저 대입한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함수 값을 다시 GX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F 함수를 GX에 합성하는 함수는 G서클 F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 다이렉트 역함수는 G서클 F, 그거의 역함수다. 요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 역함수는 요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네요. 자, 즉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F의 역함수를 먼저 해요. 그래서 요거는 G의 역함수를 먼저 X에 대입하고 그리고 그 함수 값을 F에 대입한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어떤 두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이 역함수가 가까이 있는 애부터 분배를 하듯이 F 역함수, 그 다음에 합성 G 역함수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다시 정의역 X라는 원소를 역함수 여기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값을 여기에 대입한다. 이렇게 식을 전개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세 개가 합성된다면 예를 들어서 H 서클, G 서클, F의 역함수라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H 역함수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 합성 G 요 F 합성 G가 만약에 H라면 그러면 G라는 함수는 만약에 G라는 함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좌변에 G라는 함수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의 역함수를 여기 앞에 합성하면 이렇게는 항등함수이므로 항등함수는 안 하는 거와 하나마나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없다 취급해도 될 거예요. 근데 좌변에 F 역함수를 합성했으면 공평하게 우변도 F 역함수를 합성해야 될 텐데 지금 식의 앞에다가 합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앞에다가 합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여기도 F 역함수를 합성을 해서 지금 항등함수 합성 G는 F 역함수 H다.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F만 물어봤어요. F만 물어봤으면 똑같이 요것만 남겨야 되니까 이 뒤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로 H 뒤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러면 F는 요렇게 H 합성 G의 역함수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자, 만약에 f 함수가 3에서 5로 가는 함수다. 그러면 x좌표가 3일 때 y좌표가 5, 즉 3,5인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역함수라는 거는 5를 대입해서 3이 나온다. 즉 5를 대입해서 3이 나오니까 x좌표가 5, y좌표가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x좌표와 y좌표가 바뀐 형태의 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게 역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역함수 그래프와 그래프의 특징이고 두 번째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와 그거의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반례로 감소함수를 들 수 있는데 요거는 심화 문제를 풀 때 자세하게 언급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그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자, 왜 그러냐면 자, y축, x축, 그리고 y는 x가 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fx 함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든 점, 요 점이 만약에 2,1이었다면 2,1이 1,2가 되니까 요 점은 여기 찍히고 이 점은 여기 찍히고 요 점은 여기 찍히고 이 점은 여기 찍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y는 x 대칭시키면 요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게 y는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에 교점을 구하여라 하면은 지금 교점이 여기 세 군데 나와요. 근데 그 교점이라는 거는 사실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정확하게 일치하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심화 문제를 풀 때 언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참고 f랑 f 역함수가 같다. 요런 그래프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fx 함수랑 f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거를 y는 x 대칭에 시키면 이런 형태가 돼서 절대로 f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실수 전체 영역에서. 근데 y는 x 대칭을 시켜도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자, 요렇게 y는 x 이런 직선을 y는 x 대칭시키면 요런 직선이 되죠. 아, 그래서 요런 경우는 1번 y는 x 이런 그래프 형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2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은 함수예요. 자,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4인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킨다는 거는 여기 0,4가 4, 여기 되고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고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이 다 크로스해서 여기에 있는 점들로 옮겨가고 여기에 있는 점들이 다 크로스해서 요 점으로 옮겨가서 서로 얘의 역함수 또 요런 함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함수를 그리더라도 y는 x 대칭시키면 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요거는 유리함수 때도 언급을 할 거지만 정리를 여기서 같이 해줄게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분수함수 요거는 유리함수 이제 설명할 때 자,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화살을 보낸다면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니까 X집합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고 Y집합의 원소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F와 F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f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f 역함수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말이니까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1일 때 함수값이 만약에 2가 된다면 역함수도 1을 대입해서 2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 2일 때 1로 가야지 역함수 1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이 2로 간다면 2가 1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3이 3으로 간다면 F3이 3이라는 거는 역함수 3도 3으로 가야 된다. 자, 요거는 성립하네요. 그리고 4가 다시 5로 간다면 역함수 4도 5로 가야 되므로 그럼 5가 4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F랑 F 역함수가 같은 그런 함수를 개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크로스해서 가거나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크로스해서 가거나 이런 형태의 함수면 F와 F 역함수가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그거랑 같은 표현이 자, F 두 번 합성한 그 함수가 x다. 요것도 지금 f와 역함수가 같다. 요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배웠듯이 x를 넣어서 x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항등함수라는 거죠. 항등함수. 근데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함등함수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즉 f 역함수가 f다. f가 f 역함수랑 같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아니면 여기에 f 역함수를 합성을 할게요. 그럼 여기도 f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항등함수이므로 fx가 f 역함수 x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럼 똑같은 표현으로 f 3개가 합성된 함수는 fx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만큼을 k라고 치환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만큼도 k가 돼서 이거는 위의 식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x 대신에 k가 대입됐다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이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은 함수라는 뜻이고 그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있다.